이 꼬인 전국을 양 끝에서 풀어 들어가면 결국 접점을 찾을 수 있겠죠. 여담, 야담, 오랜만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정답처럼 좋은 대담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오슬로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고요. 질문으로 추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미국 입장이죠. 금태섭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의지 밝힌 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이것이 좀 교착돼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국의 미국과 북한 간의 친서가 교환되는 등 아직까지는 관계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평화를 좀 더 증진시키고 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양국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제 연설을 평가하신다면요. 동의하죠, 뭐. 아, 그래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지는 어떤 역할이 뭐 얼마나 네. 뭐 국제사회에서 어떤 집중을 받을지 사실 뭐 국내용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개심을 녹이는 과정에서의 평화를 언급했던 문 대통령 연설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 여담 야담으로 여쭙 게 바로 국회 정상화. 과연 여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오죽하면 동생인 바른미래당에서 주말까지 안 되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던데요. 거대 양당은 좀 면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에 국회 정상화는 멀어진 거죠. 네. 근데 그전 국회에서는 선거법 갖고 치열하게 싸움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의 그 국회 마지막에 선거법을 네. 항상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제 선거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거의 1년을 앞두고 선거법을 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그때부터 뭐 국회는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금태섭 의원님께 여쭤본다면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이 단 한 번 연락한 적이 없다. 청와대에 문제가 있고 야당을 조롱한다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좀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은 원내대표를 사이에서는 상당히 접근이 됐었는데요.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전혀 새로운 요구를 또 내밀고, 전혀 새로운 요구를 내밀고, 방금 김영남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불만을 표시를 한 건데, 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리고 또 김영남 의원, 전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법을 1년 전에 처리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거 직전에 해가지고 선거구 획정도 마지막에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1야당에서 국회 불참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협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이 되고 있는데 전혀 새롭게 뭐 경제에 관해서 청문회를 하자 네. 이런 것을 내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국회에 모여서 의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금태섭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인영 원내대표 협상이 잘 되는 태도 오히려 청와대가 다 쥐고 있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별로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 어차피 국회에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질문에서는 청와대에서 왜 와서 연락도 없냐고 하는데 네. 오히려 청와대가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인영 대표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네. 원래 민주당은 정의당에서 적극 주장했던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당 얘기 좀 그거 들어줘라 이런 식의 그래요? 뭐 일종의 사인 내지는 지시가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선거법이 일괄 그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는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뭐 역시 여당의 숙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거지 이인영 네.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이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네. 거기 나경원 대표도 서명했어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뭐 나경원 대표께서 거기에 서명을 안 했다면 네.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꿨다고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도 물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당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네. 저희는 연말에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대로 충실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네. 이런 안을 들고 나오면 그럼 뭐 저희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자, 그 합의문은 결구가 검토한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토한다가 결론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상황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한 열흘 가까이 단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식사하실 명분을 드리고자 이제 검토한다라는 마지막 그 결구로 해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것 그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네. 다 알고 있으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죠. 주말에도 쉽지 않겠는데요. 다음 이슈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패스트트랙 말고 또 다른 전쟁, 바로 막말과의 전투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제 좀 달라진 뉘앙스로 반격에 나서던데요. 막말의 경계에서는 어디일지요?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광이 어떻게 막말입니까? 관광이 막말인가요? 저기 짧은 글을 써도 그걸 막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관광이라는 게 또 저기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제1야당의 대변인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막말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 대변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이라고 하면서 민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에 대해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았던 것이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건 돌리기처럼 김진태 의원은 나는 숨만 쉬어도 막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던데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도대체 어떤 거를 막말이라고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시는지요? 뭐 한국당에서는 어떤 그 정부 여당의 발언에 네. 대해서 막말이라고 공격한 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네, 당내에서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하셔가지고요. 당내 발언과 관련해서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의 막말 기준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듣기 싫으면 막말이고 듣기 싫지 않으면 막말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희 애들도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는데 네. 애들하고 같이 보기가 창피한 말은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경 대변인이 나오셔가지고 관광이라는 말이 무슨 막말이냐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천nhập 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은 물론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고 네. 또 지금 외교를 하러 그 정상회담을 하러 외국에 순방을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말 중에서 무슨 질자를 붙여가지고 그게 막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갑질, 도둑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이걸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1야당 대변인은 물론이고 정치인이라면 또 국민 네. 모두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옷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천nhập 질이라고 해놓으면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가 창피합니다. 그걸 해놓고 네. 나서 지금 뭐 숨만 쉬어도 막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거는 비유하는 표현 중에 나온 것이죠. 뭐 천렵질에 정신 팔린 누구처럼 이렇게 네. 한 거고 관광, 뭐 해외 순방이 유람이냐 이런 비판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명백히 체코 방문했을 때는 사실은 성당 관광한 거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동남아시아를 가도 그렇고 요번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도 도대체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는 대통령 해외 순방이냐, 네. 뭐 세계 일주 한 2바퀴 돌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오히려 언론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자세가 제가 보기엔 지난 30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정부보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때나 저기 네. 이 MB 정부 때나 대통령에게 저희 민주당 의원이 무슨 질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교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거기서 막말을 하느냐?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속적으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막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 막말하고 네.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취재하는 언론 기자에 대해서 걸레질하냐. 네.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걸 어디 그 외국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에서 있을 수 있는 언사인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정책이나 뭐 외교 행보나 우리가 생각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더 급하다. 네. 그런 비판은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막말이 때문에 아예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막말러라고 네.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얼마 전에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현충일은 사실은 6.25 전쟁 때문에 현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희생자도 가장 많았던 전몰 순국자도 가장 많았던 전쟁인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네. 그 6.25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전범인 김원봉을 찬양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막말이 어딨나요? 네, 김원봉이 포함된 의용군까지 우리나라 군인의 그리고 국군의 토대였다라는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이 보십니까? 다를 수는 있고 또 네.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어의 품격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정상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네. 매우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있었던 연설이나 그런데 감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연설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최고의 막말러라는 말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막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명을 못 받고 그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네. 그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장을 놓고 막말이다 하는 거는 저는 있을 네. 수가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원봉은
김일성 정권 하에서 장관급 자리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6.25 전쟁 때 노동상을 하면서 그 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업적을 쌓았다고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김일성의 훈장을 받은 사람을 6.25 전쟁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칭찬한 게 그게 네. 막말이 아니면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막말과 관련해서 두 분도 경계선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문 대통령 막말로는 이제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접고 한 분께 각각 한 질문씩 각 당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를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앞에서도 지금 단식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말을 했는데 한국당이 주문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왠지 한국당 쪽에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저분의 주장에 좀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선이 왜 확실하게 그어지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뭐 어떤 종교인 개인의 입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 공당이 다 일일이 그 어떤 그 논평을 내야 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정광훈 목사가 한 얘기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여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건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한 금태섭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모든 일에 논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만난 분 아니냐. 그럼 이 사람하고 동의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혀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하야 주장을 하는데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또 이 장관으로 내정한 듯한 그런 말 정정은 됐습니다만 연관성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글쎄 한 번 정도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친분이 있거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글쎄 그 뭐 한 번 만난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도 한번 여쭤볼까요? 양정철 원장의 지금 지속적인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건 선거다 혹은 본인의 총선 행보를 위해서 과하게 움직이신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오해가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여의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기획을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 개발을 합니다. 선거에 관련된 기획은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는 것은 각 지자체와 만나서 정책 협의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선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남 의원님은요? 양정철 원장이 세긴 세요. 사실은 오밤중에 서훈 국정원장 몰래 만나서 4시간 반 동안 얘기하던 게 우연하게 정말 알려졌잖아요. 네. 통상 그러면 연구원장직을 사퇴를 하든지 적어도 상당 기간 좀 자숙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단체장들 다 만나고 전국을 순회하는 거 보면 역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 바로잡아 드릴 게 있는데 몰래 만났다고 하는데 뭐 공개한 건 아니지만 기자가 같이 껴있는데 어떻게 몰래 만났다고 할 수 있는지. 아이고 거기 기자가 취재하러 갔나요? 사실은 아니 내부자지, 취재하지 않더라도 그 어떻게 진짜 무슨 국정원장하고 선거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기자를 거기 앉혀놓을 수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연히 근무한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한테 내부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내부자죠. 그러면 그 아무나 그 자리에 낄 수 있나요? 그럼 뭐 다른 기자들한테 누구누구 몇 시에 만난다고 알려줬어요? 아이고. 옐로 카드 하나 있어야 돼요. 내부자라는 말은 역시 또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함께해 주신 두 분 뜨거운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